S1 투자연구소의 김동엽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제 아직도 건강이 다 안 나으셨다는, 괜찮으세요? 네, 뭐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거의 팔순노인한테 아니.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만 요즘에 아프신 분들이 너무 요즘 많으셔가지고. 사실 안 아프면 진짜 슈퍼맨인 것 같습니다. 네. 정도의 차이지 감기가 얼마나 심하냐 아니냐, 음. 몸살이 좀 들었느냐 안 들었느냐 그런 차이인 것 같고요. 네. 저도 그 경계선에서 조금 좋아졌나 싶으면 또 그 다음날 바로 안 좋아지고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감기신 거예요? 감기에다가 독감 예방 주사를 맞았더니 이제 약한 독감까지 걸려가지고 같이 좀 시너지가 나오는 것 같다고. 시너지가 안 좋은 여기서 쪽으로 나오죠. 시너지가. 예. 알겠습니다. 좀 빠르게 주말 동안 푹 쉬셔서 쾌차하셨으면 네, 좋겠고요. 알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우리 시장 좀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는지 호재와 악재까지 같이 구분을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오늘 뭐 시장은 사실 지수만 보면 변동성이 거의 없었던 시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네. 지수 관련된 종목들은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었고, 상대적으로 코스피는 대형주들이 좀 약했고요. 코스닥에는 아침에는 좀 대형주들이 받쳐주면서 약간 플러스가 나오기도 했었는데, 뭐 오후 되니까 거의 뭐 오르고 내리는 종목들의 비율이 한 4대 6 정도 됐거든요. 네. 내리는 종목이 많았는데도 오늘 이제 똘똘하게 오른 섹터들이 있다 보니까 오른 종목들의 상승률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린 것들은 그렇게 크게 내리진 않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등락 비율은 좀 차이가 나는데도 지수는 거의 보합선에서 끝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지금 요 표를 보시면은 호재랑 악재를 구분을 했는데, 이게 뭐 우리한테 꼭 악재다 호재다 이렇게 보기 좀 애매한 것들도 있습니다만, 일단은 오늘을 포함해서 이번 주로 관통했던 키워드 중에 제일 좀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뭐 주초에 나왔던 얘기지만 뭐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해 가지고 수많은 기업들이 올해 그 AI 데이터 센터를 여전히 증설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나온 얘기죠. 결국은 오늘까지 파장이 있었던 뭐 전력 인프라라든가 뭐 전선과 관련된 이슈를 포함해서 네. 많은 종목들, 또 하다못해 뭐 유리기판이라든가 액침 냉각 관련된 이슈들도 결국은 다 데이터 센터에 맞아요. 관련된 뭐 전원 문제 아니면 발열 문제, 뭐 주중에 또 있었던 뭐 블랙엘 관련된 또 발열 문제, 이런 것들이 또 통합의 어떤 상황들을 만들면서 AI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들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호재로 분류를 했고요. 그리고 뭐 배드 이즈 굿이라고 하죠. 네. 지난주만 하더라도 금리를 못 내릴 것 같아요, 이래갖고 조정을 받았던 지수였는데, 뭐 PPI라든가 CPI, 그리고 오늘 아침에 어젯밤에 나왔던 소매 판매 지표도 이제 부진하게 나오니까 차라리 금리는 그냥 예정대로 웬만큼 내릴 수 있겠는데, 이런 반응이 나오면서 미국 시장이 다시 한번 리바운드가 나왔다. 이게 좀 긍정적인 재료로 보고요. 이거 제가 악재로 선택을 했지만 사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냉정하게 보면 뭐 어떤 주제나 또 이용할 수 있는 섹터로 많이들 이용을 하셨기 그렇죠. 때문에 테마로 많이들. 사실 뭐 엄청나게 큰 산불이 난 게 호재라고 말씀드리기 좀 애매해서 제가 악재 쪽으로 집어넣었지만, 네.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 큰 대기 문제, 뭐 환경 문제, 또 전력 인프라가 완전히 그 엄청나게 훼손된 문제를 다시 재건하고 복구하는데 네. 우리나라 업체들도 상당 부분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면서 관련주들도 강세가 나온 게 어찌 보면 우리 시장에는 강세 요인이고 또 호재 요인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네. 다만 오늘 지수에 대해서 이제 오늘 그 시장 중에 그 끝판에, 그리고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올라가는 종목들의 면면을 보면 네. 트럼프 취임식 참석하는 사람들 관련주거든요. 참 네. 좀 코미디 같은 느낌이 있는데, 어찌됐든 뭐 정치 인사 그리고 몇 개 기업의 뭐 총수라든가 대표들이 가면서 이게 마치 이제 뭐 대단한 이제 특혜 내지는 뭐 트럼프와 뭐 네트워크를 할 수 있었는지, 이런 이제 어떤 뭐 좀 특별함을 가지고 종목들을 시장에서 땡기고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사실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사실 우리는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 시간으로, 네. 월요일 날 밤이죠.
그쪽 시간으로 이제 월요일 아침 중에 트럼프 취임식이 뭐 본격화될 거고 사실 18일부터 예비 행사들이 계속 있대요. 네. 결국 21일 날 무도회까지 하면서 아, 무도회로 끝나나요? 예, 3박 4일 행사가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참석하는 사람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취임식에 네. 30만이거든요. 맞네요. 의미가 많죠. 없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의미가 없는 것이 30만하고 다 악수할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기 우리나라에서 간다는 분들이 도대체 몇 백째 줄에 어디에 앉아 있을지도 사실 감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꼭 마이크 조커버그나 네. 뭐 머스크 정도는 상단에 있다고 기사가 나와서 네. 단상 정도 어디에 좀 있을 거예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서도 이번에 취임식에 100만 불 기부했다 그러잖아요. 네. 한번 만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100만 불 내갖고선 제 생각에 단독 이거 만나는 거 거의 힘들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얼마 정도 기업들마다 내야 낸 이제- 사람들이 엄청 많아서 네. 제 생각에는 최소한 100억대 이상은 내야지 한 그래야. 1분이라도 악수할 수 있지 않을까? 무도회 같은 데서.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뭐 너무 폄훼를 할 필요도 없지만 거기 갔다라는 게 무슨 전가의 보도처럼 뭐 대단한 위세다. 네. 나 트럼프하고 되게 친하게 지내고 왔어. 이렇게 얘기할 거리는 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북하면 그런 것들이 움직이겠나 싶은 심리적인 상황들이 이해는 되는데 정말 이러진 말자 이러고 싶은 생각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그리고 네. 사실은 우리가 트럼프가 취임하고 나서 몇 주째 지금 다루고 있지만 바로 어떤 행정명령을 몇십 개나 내릴지 모르는 지금 불안감 때문에 그렇죠. 주말을 편치 않게 보낼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뭐 이걸 참석하는 몇 명의 사례를 가지고 이 호재야 이렇게 해석하기 좀 어렵다는 판단으로 트럼프 취임식 자체가 지금 사실 굉장히 좀 초미의 관심사이면서도 우려 섞인 눈길로 들여다보는 이벤트가 아니냐 그렇게 좀 해석을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확실히 우리나라에서는 좀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이벤트인 것 같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좀 종목군들이 움직임이 나오고 그러고 있긴 합니다만 말씀 주신 대로 크게 의미는 없는 그런 크게 실질적인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테마는 아니기 때문에 아마 금요일, 목요일 정도에 좀 땡겨놓고 네, 이게 이제 우리 월요일 날 시장 끝난 다음에 월요일 밤에서 화요일 날 넘어갈 때 나오는 행사니까요. 네, 아마 빠르면 오늘 시간에 때 땡겨놓고서라도 월요일 오전이나 오후쯤에 세론에 가까운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변동성에는 좀 주의를 네, 해야겠네요. 그럴 필요가 있을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특징적으로 보셨던 섹터는 뭐가 있었을까요? 주식. 오늘 상당히 그래도 여러 섹터가 네. 골고루 움직였는데요. 너무 빨라요. 빠르죠. 네. 와, 5분을 못 가는 경우 오늘 수두룩하게 봤습니다. 이거 왜 가지? 이렇게 딱 봤더니 네. 무슨 재료라고 나오는데 네. 그걸 재료 확인하고 이거 사볼까 이렇게 들여다보면 벌써 분봉이 꺾여요. 이미 올라갔다가 제가 느린 맞아요. 거겠지만 자 오늘 대표적으로 셌던 건 이제 그룹 차원에서는 당연히 앞선 순서에도 말씀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LS 그룹이 머스크의 XAI라고 하는 쪽에다가 뭐 관련된 전력기기 관련된 이제 오더를 받았다 네. 아니면 요청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 때문에 LS 그룹이 상장된 기업이 한 7, 8개쯤 되거든요. 네. 뭐 거의 다 한 15% 이상씩은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네. 원전이 이제 어저께 그 한수원 쪽하고 웨스팅하우스가 이제 지재권에 대한 타결을 받다 이런 뉴스가 전해진 것 때문에 오늘 서전 기준이 장중 상한가까지 갔고 몇 개 종목들이 세긴 했는데 오후 돼서는 좀 많이 음봉으로 좀 떨어졌어요. 네. 그리고 오늘 제일 강력했던 테마가 유리기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유리기판 테마 쪽에서 필옵틱스라든가 뭐 SKC 같은 거 기본으로 강했고요. 이게 유리기판이 최근에 시장에서 네. 뭐 이제 뉴스를 이제 자극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쓰는 용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이게 이제 판을 바꾸는 거야. 이러면 시장에서 바라보는 눈이 조금 확 돌아가요. 이거 되게 강력한 거구나.
최근에 제가 알기로 두 개 섹터가 게임 체인저라는 말을 듣고 있는데 네. 하나는 양자 컴퓨터고 하나는 유리 기판이거든요. 사실 판을 바꾸는 거죠. 왜냐하면 플라스틱 기판을 쓰다가 유리 기판으로 바꾸는 거고 네. 그 현저하게 다른 물성을 가지고 다른 성능들이 나오니까 뭐 유리 기판이 상용화되고 뭐 일반화될 수 있다고 하면 훨씬 더 강력한 뭐 고도화된 패키징이 가능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리기판 선도주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오늘 특징적인 게 네. 장중에 나도 유리기판 할 건데 이렇게 손드는 회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다음 주에도 제가 뭐 이건 예언컨대 네. 나도 유리기판 할 건데 이렇게 손드는 회사들 여러 개 나올 거예요. 나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이러면서 그렇죠. 조금씩. 그러니까 사업부라고 뭐 명칭 만들어 놓고 한두 사람 그냥 놔두고 그렇게 얘기만 하면 15% 20%씩 올라가니까 네. 옛날에 뭐 중국에 화장품 진출하는 게 유행일 때 한 100여 개 회사가 정관에다가 화장품 사업을 넣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네. 이번에 유리기판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나라가 헤게모니를 좀 갖고 있는 쪽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먼저 손들면 네. 시장에서 반응을 받는다라는 게 이제 공식처럼 나오기 때문에 음. 웬만한 반도체 소부장이나 이런 업체들 중에서도 특히 장비 업체들은 네. 대부분 손들 가능성이 높다. 저 그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예, 전에 그 2차 전지 때도 그랬잖아요. 그 이제 그 불판 굽던 회사가 2차 전지 한다.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 그럼요. 네, 그런 네. 얘기들 많았는데 뭐 한 어떤 시장에서의 트렌드 이렇게 뭐 게임 체인저 이러면서 주목을 받는 섹터가 생기면은 어쩔 수 없이 그런 흐름들이 나타나는 것 사실 같아요. 뭐 그게 네. 그런 흐름을 타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시장 쪽만 보거나 주가 쪽으로만 보면 영민한 어떤 따름이라고 볼 수는 있어요. 그쵸. 근데 그게 이제 한 1년 지나고 다시 한번 조사했더니 어떤 것도 안 했다 이러니까 이제 문제가 결국 나중에 되는. 욕은 먹게 되는 거고요. 오늘 통신 장비 쪽도 좀 강했는데요. 요게 양자랑 조금 물려 있는 종목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역시 네. 또 중국의 해킹 문제 이런 것들 얘기 나오면서 네트워크와 관련된 쪽을 또 뭐 트럼프 취임 이후에 강조를 하고 중국을 또 압박을 할 것이다 이러면서 특히 이제 미국 쪽의 오픈랜이라든가 이런 쪽에 지금 뭐 지원금을 받고 있는 솔리드 같은 경우는 되게 강했고요. RFIC라든가 머큐리 같은 또 라우터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좀 강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쪽은 뭐 오전보다 약하긴 했지만 SK 하이닉스가 역시 계속 이제 21만 원대 위에서 노는 네. 그림들 그리고 테크융이라든가 뭐 램테크놀로지 이런 종목들도 셌고요. 이게 또 뭐 조기 대선 이제 뭐 대통령의 체포 이런 이후에 갑자기 또 급조를 한 섹터인데 일자리 관련주 또 뭐 출산 관련주 이래가지고 일부 종목들이 또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요. 신고가 종목 제가 52주 신고가 1년 텀으로 봤을 때 오늘 흐름이 고가가 제일 높았던 종목들 몇 개 적어 왔는데 경동나비엔, 삼성중공업, 하나오션, 로보티즈 이런 정도 말고도 한 20여 개 정도는 52주 신고가가 났던 것 같습니다. 되게 많네요, 진짜. 많습니다. 지금 시장이 2,500 간신히 넘어서 애게게라고 하지 종목들은 이제 바닥에서 네. 힘차게 올라서 뭐 200에선 돌파한다든가 아니면 52주 아니면 최소한 뭐 한 달, 두 달짜리 고가를 내는 종목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시장이 좀 해볼 만하다라고 네. 판단을 해서 붙는 그런 투자자분들도 꽤 많으시고 좀 시장이 어느 정도 자신감을 좀 찾아 나가는 게 좀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나쁜 흐름은 아니다 이렇게 좀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은 해외 증시 흐름, 뭐 글로벌 이슈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지금 뭐 중요한 이번 달 지표들은 거의 다 나왔어요. PPI, CPI, 소매 판매 지표 정도 나왔기 때문에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하면 PC 정도 이제 나오거나 네. 이제 월말 정도 되면 FOMC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할까. 이게 사실 얼마 전까지는 그냥 또 동결이다 뭐 이렇게 좀 많이들 예상했는데 이번 주에 나온 여러 가지 지표들이 인하해도 돼 이렇게 또 명시를 하고 있는 움직임이라서 과연 인하할까? 근데 이제 어제 우리 금통위가 네. 또 3개월째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안 하고 또 동결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니 약간 요새는 좀 선도적인 움직임들이 있어서 미국의 연준보다 조금 앞서가는
그런 분위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칫하면 제 생각에는 뭐 하향할 수도 있지만 상황을 보자라고 해서 동결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네. 지금 아무래도 뭐 해외 증시나 글로벌 이슈 중에 지금 탑은 다음 주 월요일 날 밤에 있는 트럼프의 취임식이죠. 네. 일기 때랑 다른 게 엄청나게 쇄도하는 그 후원금, 기부금, 네.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금액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이번에 해외 흐름 중에 좀 엊그저께 굉장히 놀라운 게 네. 이게 서로 자기 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가자지구 전쟁이 휴전을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과연 바이든이 애를 쓴 거냐, 트럼프가 일을 해결한 거냐 이런 거에 있어서 제가 생각해보면 한 2대8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누가 바이든이 한 1년 정도 노력을 했기 때문에 밑밥은 좀 깔아놨는데 결정적으로 트럼프가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나 취임식 전까지 멈춰. 네타냐후를 그렇게 압박을 했고 네. 원래 제가 알기로도 네타냐후가 바이든보다는 트럼프랑 친하다고 알고 있어서 이 시기를 딱 노려가지고 서로 윈윈의 상태를 만든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트럼프 특사가 가자마자 지금 휴전이 된 거라서 네. 트럼프의 힘이 사실 지는 해와 뜨는 해가 어떻게 같겠습니까? 그렇죠. 트럼프의 힘으로 우격다짐으로 일단 눌러 앉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하여튼 이런 것들이 주요 지금 글로벌 이슈이자 흐름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어쨌든 트럼프의 강력한 힘, 뭐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유럽 쪽을 향해 가지고 방위비 5%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지금 벌써 폴란드 같은데 벌써 제가 먼저 할게요 지금 이렇게 손 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트럼프한테 줄서기, 트럼프 심기 안 건들기 이게 지금 세계적인 주류예요. 지금 보면은 뭐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그 트럼프 취임식이 중국에서 부주석 정도가 가는 걸로 아는데 네.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평소 때 가던 급보다는 좀 높여서 간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외무상이 가요. 우리나라는 지금 그냥 주미대사가 정부 대표로 가거든요. 네. 급에서 조금 이제 막 소홀 내지는 신경을 좀 못 쓰는 상황이다라는 게 여실히 좀 티가 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면은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가장 큰 이벤트로 다뤄지고 있는 게 트럼프 취임이기 때문에 네. 트럼프 취임 끝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 시장의 증시 어떤 좀 현재 같은 흐름은 바뀔 거라고 보세요? 아니면은 당분간은 지속이 된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자,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한 11월 초에 됐잖아요. 네. 그리고 한 2달 정도 이제 흐름이 나왔는데 그 사이에 사실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언급을 한 건 제가 기억에는 없어요. 그냥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조선업에 대해서 미국을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정도지. 네. 뭐 우리나라가 사실 미국과의 무역 수지 쪽으로 보면 세계 8등 정도 되더라고요. 네. 무역 수지가 많이 나는 나라.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뭔가 손해보고 장사하는 느낌? 네. 이런 거 갖고 있는 10등 안에 드는 나라이기 때문에 분명히 표적이긴 한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지금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정치 상황이 쟤네 그냥 냅두자 좀 건들지 말자 뭐 그런 식의 지금 상황이 아닌가 좀 그렇게 좀 생각이 들면서 어떻게 보면 다행일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여러 나라 이렇게 찝어서 뭐 있었잖아요. 뭐 그린란드 사고 싶어. 멕시코만은 뭐 그렇죠. 아메리카만으로 캐나다는- 바꿀 거야. 맞아요. 파나마우나 레나 뭐 네. 이런 거 많았잖아요. 네. 캐나다 51개, 네. 51번째 주로 편입할까? 이런 얘기들 하면서 총리 그만두게 만들고 뭐 이랬는데 뭐 그거에 비해서는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약간 좀 별무신경을 안 쓴다고 하는 게 지금 현재는 차라리 괜찮았는데 어쨌든 쫄고 있죠. 왜냐하면 보편적인 관세를 때려서 네. 중국 60%, 캐나다, 멕시코 25%, 나머지 뭐 우방이든 안 우방이든 그냥 10 내지 20% 이렇게 그냥 다 때릴게라고 20일 날 밤에 얘기할지 아니면 부분 관세로 해서 뭐 제가 그 할부 관세라고 표현을 쓰고 있는데 60%인데 한 달에 2%씩 30개월 동안 올릴게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될지 그거 여부를 아직 모르니까 이제 답답한데 네. 저는 어쨌든 그게 빨리 어쨌든 확정이 돼서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상황이 되면 시장은 오히려 편할 수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제일
시장에서 싫어하는 건 불확실성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로 때릴 건데, 얼마나 뭐 뒤집을 건데 세상을 그걸 알게 되면 결국은 각 나라와 또 각 기구와 기업들, 투자가들은 또 그거에 맞춰가지고 갈 길을 또 찾고 순응을 하게 될 거라고 좀 보기 때문에 오히려 그거 지금 어떻게 보면 심정적으로는 거의 최악을 가정하고 볼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그래서 좀 장이 생각보다 안 가는 거예요. 너무 최악을 가정해서. 예. 그런데 오히려 최악이 나와도 각오했던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시장은 난 이제 너는 그렇게 할 줄 알았고 우리는 우리 갈 길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네. 뭐 이런 말씀 지금 드리면 지금 시점에서 한마디 들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지금 기술적으로 보면 한 5달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나 코스닥이 그 60일선을 살짝 돌파하면서 지금 1, 2주째 네. 올해가 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런 통계가 있었다 그래요. 최근 40년 통계를 보면은 우리나라의 코스피 1월이 올라가면 한 해가 편하고 1월 달이 내려가면 한 해가 좀 안 좋았고 이런 확률치가 굉장히 높았다 그래서 네. 지금 2주째 양봉 내면서 2주 보니까 누적으로 보니까 코스피가 한 5% 조금 넘었고요. 코스닥이 한 6점 몇 프로 정도 올랐는데 뭐 다행히 마지막 주에는 거의 쉬기 때문에 시장이 거의 열리지 않으니까 다음 주 정도만 잘 방어가 되면 양봉으로 끝나는 좋은 1월이 25년도 전반적으로 분위기를 좀 따사롭게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 퍼센테이지로 올해도 1월 시작이 좋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 증시에 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수는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것들 추가적으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트럼프가 진짜 어떤 행정명령을 몇십 개나 내릴 거냐 이런 거에 대한 부분들 사실 근데 지금도 말로는 굉장히 말폭탄에 가까운 얘기들 하거든요. 네. 되게 험한 것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나는 취임 첫날만 독재자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생각보다 강도가 좀 셀 수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고 또 오늘 그 시간에 다닐까 보니까 이 코인 관련주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세게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그 첫날 가상화폐를 정책 우선순위로 지정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행정명령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올라가는 것 같고요. 다음 주 수요일 정도 되면 갤럭시 S25의 뭐 슬림 모델 스펙이 또 공개가 되는 게 있고 네. AI 기능이 훨씬 더 강화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말 정도 되면 BOJ 일본의 중앙은행의 그 금융정책 회의가 있고 금리 결정 이슈가 있어서 네. 혹시나 이제 또 일본에서 금리에 대한 이슈를 또 끌고 나올 가능성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 들고요. 뭐 기대치가 있는 건 SK 하이닉스의 실적이 다음 주 중에 발표가 되는데 4분기만 따져보면 아마 삼성전자보다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 HBMU라든가 반도체 전반적으로 보면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업체들한테는 뭐 긍정적인 이슈가 아닐까. 이번에 사실 그 TSMC의 뭐 4분기 실적 어젯밤 오늘 새벽쯤에 나오면서 관련주로서 우리 관련주도 좀 올라가는 게 있었는데 네. 뭐 하이닉스에 대한 부분도 생각보다 되게 선전했다 생각보다 이런 얘기들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로 HBM 관련된 뭐 밸류체인을 갖고 있는 종목들은 다음 주에 선전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벤트를 좀 중심으로 봐야 되는 시장? 네, 뭐 사실 취임식도 엄청난 이벤트죠. 네, 네. 그렇죠. 가장 큰 이벤트이기도 하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 우리 시장 흐름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방금 말씀드렸듯이 저는 최근에 사실 연말이 지날 때만 해도 우리 시장에 대해서 뭐 확신 내지는 자신감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였는데 네. 지금은 한 2주 정도 흐름만 보면 최소한 어느 정도까지 레벨이었냐 하면은 네. 뭐 계엄을 통해 가지고 반강제로 내려왔던 지수 정도는 회복이 된 거다. 그리고 역사적인 코스피 뭐 PER 단 8배 수준 이하의
상황이 조금은 해소됐다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뭔가 확정이 되면 차라리 적응을 하는 그런 시장이 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좀 단어로는 적절치 않을 수도 있지만 다음 주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은 저는 꽃놀이패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꽃놀이패요? 꽃놀이패. 꽃놀이패.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도 괜찮아 뭐 이런 거죠. 아. 상황이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뭐 생각만큼 안 좋은 내용으로 막 트럼프가 강하게 나와도 네. 이거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또 음. 무뎌질 수 있는 거고, 뭐 혹시라도 정말 기대값은 낮지만 뭐 트럼프가 약간의 이제 뭐 자비심을 보여줘서 생각보다 그 레벨이 조금 낮다고 하면 네. 아 역시 트럼프는 말만 저렇게 세게 하고 음. 행동하는 즈음에는 조금 그래도 그러니까 트럼프 원래 그 상술 내지는 설득 화법이 그거잖아요. 그쵸. 엄청나게 세게 요구하고 뒤에 가서 조금 깎아줄게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서 차라리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저는 오히려 설 연휴 전까지 코스피 기준으로는 한 2,600, 코스닥 기준으로 한 770 정도까지 다가서는 그런 시장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긍정적으로 좀 보면은 좋을 것 같네요. 그러면은 네. 그 안에서 지금 좀 주목하고 계시는 종목 뭐가 있을까요? 종목이요? 네. 종목은 일단 섹터로 잠깐만 말씀드리면 뭐 조선은 네. 이거 뭐 K조선 계속 갈까요? 계속 가는 게 아니고 무지막지하게 갈 것 같습니다. 아.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많이 왔잖아라는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HD 현대중공업 기준으로 이런 예를 들이면 뭐 갖고 있는 분들이 와 환호를 하실 수가 있는데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해상 물동량이 네. 육상 물동량보다 훨씬 많다. 기여하는 거에 대비해서 관련주들의 주가나 볼륨이 너무 작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HD 현대중공업 지금 한 30조 정도 내외거든요. 물론 뭐 연수익이 한 1조 내외 나온다고 하면 뭐 이 정도도 상당히 업사이드가 많이 된 거라고 표현을 하시겠지만 저는 앞으로 뭐 국내 도크도 좀 더 늘리고 특히 미국 가서 그런 MRO라든가 이런 것 쪽으로 해서 좀 캐파를 늘리게 되면은 훨씬 더 손익이 개선이 될 것 같고, 그걸 기반으로 보면 저는 조심스럽게 HD 현대중공업 한 80조에서 100조 정도까지 시가총액이요? 올라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하고 세계에서 제일 잘하는 건데 네. 이번 슈퍼사이클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에서 텐베거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네. 근데 지금 HD 현대중공업은 이번 사이클이 10만 원에서 시작을 했어요. 지금 30만 원 조금 위인데 100만 원 간다 그러면 이제 놀라시겠지만 꿈을 좀 머금고 한번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선은 진짜 슈퍼사이클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네. 원전도 이번에 어쨌든 발목 족쇄를 풀었잖아요. 그쵸. 물론 이제 나눠 먹는 시기니까 우리 지분이 좀 줄어들겠지만 근데 계속 발목 잡혀가지고 일정이 연기되는 것보다는 나눠주더라도 많은 것들을 우리랑 뭐 한미가 차라리 합작으로 많이 따내면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원전주가 오늘 오르다가 좀 말긴 했지만 저는 앞으로 많은 원전들 뭐 수주가 나올 때 오히려 한미가 같이 뭉쳐서 하게 되면 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전력 인프라는 뭐 말도 할 것도 없습니다. 이거 오늘 기사가 그냥 LS 그룹 자체를 살렸는데 네. 5년 실감이 쌓였다는데 뭐 돈벼락 맞았다라는데 여기다 대고 너네 많이 올랐잖아. 맞아요. 많이 근데 오르긴 했어요. 네. 예, 앞으로 훨씬 더 벌 거잖아라고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 주가 피크아웃이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네. 저는 휴머노이드가 이제는 뭐 정교함을 뛰어넘어서 뭐 중국에서 중국산도 휴머노이드 나오는 거 보면 너무 자연스럽게 걷는 모습도 나오고요. 네. 저 이제 폭스콘 같은 경우도 저 조립 로봇 하는데 휴머노이드 투입을 한다고 하는데 야 우리나라에 걸출한 로봇주가 없어서 문제지 그 로봇은 지금 세계적으로는 아마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거죠. 근데 그쵸.
만약에 우리는 있었으면 지금보다 더 난리 나지 않았을까요? 이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그런 얘기들 오가셨던 걸로 보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데 세계에서도 인정받아 이러면은 이제 이게 장기적으로 뭐 텐베거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테마들이 나오는 건데 네. 사실 로봇주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고만고만하고 뭐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한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뭐 넘버 원, 투야 이 정도 인정받는 로봇이 냉정하게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냥 그 브랜드 내지는 저런 이슈를 따가지고 와서 감사하게도 그냥 차용을 해서 쓰는 것 뿐이죠. 뭐 몇 분기가 지나도 사실 매출이나 이런 거에 네. 유의미한 변화가 있을 기업이 거의 없다라는 게 좀 한계예요. 한계라면. 어쨌든 그래도 지금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관련주들 보면 어제도 오늘도 아침에는 잠잠하게 있다가 점심 좀 먹고 나서 이렇게 보면 갑자기 울긋불긋해지다가 또 두 자릿수까지 올라가는 것들이 한두 개쯤 나오고 이런 순환매가 당분간은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그 앞서서 그 원전 얘기 잠깐 더 네. 하고 싶은데 네. 저거 원전 지금 뭐 공식적으로 아직 그 세부 계약 내용이 공개가 안 됐잖아요. 그렇죠. 그 세부 내용이 어쨌든 공개가 돼야 사실 뭐 어떻게 되는지 투자자들도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구간에서도 투자 매력도는 상당히 크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름이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이름이 아마 라이트인가? 이번에 그 에너지 장관 그 오클로 창립자인가요? 예, 네. 후보 청문회를 어저께 상원에서 네.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상업 원전을 활성화해야 되고 SMR을 해야 된다. 근데 본인 스스로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미국은 이 원전을 10몇 년째 지금 접은 적이 없다. 그래서 뭐 동맹이라고 굳이 얘기는 안 했지만 네. 관련 있는 어떤 것과의 연합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지재권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내가 머리를 생각해서 설계는 다 해놨는데 뚝딱거리고 만드는 건 니네가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뭐 그러면서 걔네들도 또 인력 투입해서 결국 배우고 나면 나중에 또 몇 년 뒤에는 배신할 수도 있죠. 우리가 혼자 단독으로 할 거야 이렇게. 근데 지금은 제가 봐선 머리만 있지 손발이 없기 때문에 걔네들도 어차피 지난번 체코 원전 때 조기 탈락을 했던 게 네. 그냥 설계만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짓겠다라는 건 답이 없으니까 빨리 탈락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경중에 따져서 머리가 중요하냐 아니면 손발이 중요하냐 이런 걸뭐 네. 그 정식적인 어떤 계약서에 세무형이라게 넣겠죠. 저희도 뭐 결과는 모르겠지만 뭐 윈윈하는 정도의 비율이 나오지 않을까요? 저는 뭐 그렇다고 무조건 우리는 뭐 10%밖에 안 돼요. 뭐 이렇게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합리적인 수준에서 협의가 됐을 거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네, 그리고 네, 이어서 또 해주시죠. 네. 네. 원전 다음에 이제 휴머노이드까지 말씀드렸고 양자컴이 이게 또 이번 주에 사실 네. 완전 뜨거운 감자였죠. 그 CES에서 젠슨왕 또 그 다음에 주커버그가 그렇지 제대로 된 양자컴이 한 15년, 20년은 걸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미국에 있는 양자 컴퓨터 관련주 뭐 몇 배쯤 올랐던 애들을 상한가가 없다는 게 이게 무섭더라고요. 하루에 그쵸. 뭐 40%, 60% 이렇게 빠지니까 네. 이 몇 배 올랐어도 하루에 60% 빠지면 그냥 거의 도로아미 타블처럼 많이 내려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관련주들도 한 이틀, 3일 정도, 이틀 반 정도 세게 빠졌는데 근데 또 바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가 양자 컴퓨터 해야 이렇게 또 얘기를 하니까 예, 불같이 또 불기둥이 또 만들어졌거든요. 저는 양자컴은 뭐 양자컴의 종류도 또 한 두세 가지쯤 있나 봐요. 그래서 어떤 건 이미 양자컴을 하고 있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진정한 의미의 양자컴은 아직 없는 거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네. 뭐 어떤 기준에 따르면 지금 양자 시장이 없다라고 보진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미 몇십 조 시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 일부 또 IBM이나 이런 데는 양자 컴퓨터가 있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게 레벨이 좀 낮아서 그럴 뿐이지. 어쨌든 그 기준을 봤을 때 뭐 정말 개발을 하고 누군가 그 아이온큐 공동 창업자인 우리나라 그 박사님이 얘기한 것처럼 엔비디아급의 양자 컴퓨터 관련주가 나오려면 한 20년 걸리는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뭐 우리 사실 대부분이 양자 잘 모르잖아요. 양자가 그쵸. 도대체 뭔데? 맞아요. 모르죠. 모른다라는 게 가장 강점이에요.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받아들이기에는 너도 나도 모르겠는데 양자가 비트코인 암호를 풀 수 있어. 이거 하나만 갖고 지금 그냥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무대뽀로 달려갔는데 이럴 때가 사실 시세는 제일 단순무식하게 많이 날 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뭐 그렇게 얘기한 거 지난주에 분명히 파급이 있었지만 여러 빅테크들 심지어 엔비디아도 경력직 양자 컴퓨터 관련된 사람들을 뽑아요. 요새 그 구인 공고가 났더라고요. 네. 너네도 하잖아. 할 거잖아.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네. 아직 니네가 선두가 아니니까 멀었다고 얘기하는 거지 몰래 연구해가지고 어느 정도 반열에 이르면 15년, 20년 안 기다려도 되겠다. 2, 3년 있으면 괜찮은 거 나올 수 있겠는데 우리는 AI 전문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날이 다음에 CES에서 왜 하지 말라는 법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갖다 붙이기가 너무 좋은데 진짜 인플루언서나 그런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지금 그냥 완전히 좌우되는 건데 많은 빅테크들이 실제 투자를 하고 선언을 하고 한다는 얘기는 황당하고 아직까지 실체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게임 체인저라고 표현도 하면서 AI 다음은 양자 컴퓨팅이라는 얘기를 연말부터 뭐 많은 언론들이 계속 네. 순환하면서 쓰고 있다라는 건 황당하고 당황스러우시겠지만 결국은 변동성은 꽤 크게 이만큼 갔다가 이만큼 조정받아서 또 이만큼 그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좋은 주제일 것 같아요. 놀이터죠, 근데 이제 놀이터. 이거는 진짜 취향 차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야 실체도 없고 우리 기업들이 양자를 뭘 하긴 하니 안 하시면 돼요. 이거 그냥 진짜 그 취향이 맞는 사람들의 그쵸. 놀이터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뭐 눈으로만 구경하셔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다만 예, 관련해서는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들이 아직은 많이 남아있는 시장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 종합을 해보면 조선, 예,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전력 인프라, 원전, 유리기판은 우리가 제일 잘할 수 있거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우주항공, 뭐 휴머노이드, 자율주행은 특히 머스크가 지금 꿈꾸는 미래죠. 신사업 세 가지 얘기하라 그러면 우주항공, 예, 휴머노이드 로봇, 자율주행이기 때문에 네. 머스크가 트럼프의 눈바깥에 나가서 예, 쫓겨나가는 상황이 아닌 이상은 이쪽을 붙잡고 갈 수밖에 없는 모멘텀 플레이가 또 필요한 영역이 저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우주항공은 이번 주에 사실 이벤트가 두 가지가 크게 있었거든요. 블루 오리진의 그 뉴글렌이라고 하는 발사체가 어젯밤에 발사됐는데 네. 걔는 첫 번째 발사체 제일 밑에서 끌어올린 거는 터져가지고 회수를 못해서 근데 최종 그거는 궤도까지 올라가서 절반의 성공이라고 표현을 받았는데 네. 오늘 아까 새벽인가 발사된 스페이스 스타쉽 7차가 터졌던데. 터졌어요. 그래갖고 예, 오히려 어떻게 보면 이게 우주항공의 이제 적수구를 만났다. 이제 스페이스 X가 혼자 날아갔었는데 블루 오리진이 이제 맞대응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으니까 더 경쟁의 어떤 상황들이 나왔다고 보는 거죠. 다만 이제 우주항공주들 입장에서는 터졌다 이러면은 마치 뭐 이제 우주항공 끝난 것처럼 표현이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약세일 가능성이 높은데 네. 스페이스X 그 스타쉽은 거의 한 2달 간격으로 날리는 걸로 알고 있어서 조만간 또 이제 뭐 보완을 해서 날리게 되면 그 다음에 또 터질까 하는 생각이 들고 다음번에 성공의 어떤 기대감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또 로보팔은 또 성공을 했어요. 걔네는 네. 밑에 떨어지는 그 1차 발사체 제일 밑에 있는 녀석은 로보팔이 또 회수를 해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두 그 발사체가 서로 좀 다른 절반의 성공이라고 할까요? 그렇게 마감이 됐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주항공도 계속 관심은 좀 가져보자. 경쟁이 좀 격화되는 시기.
네. 되게 섹터가 진짜 많네요. 이 안에서 좀 엇박타지 않게 잘 해가지고 좀 조정 시에 이렇게 좀 접근하는 그런 전략들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잘 구분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